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. 오늘은 지금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 그리고 후보들 진영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얘기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. 예전에 명동의 악덕 사채업자, 돈을 아주 많이 들고 있는 이 지하경제 이 사채업자가요, 자기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는데 자기 아들을 국회의원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면을 쓰고 선행을 하는 척 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선도되고 언론도 구워삼고 그때 그랬거든요. 결국 아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. 여러 가지 악덕 사채업자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. 문재인 지금 이 정권 광화문 촛불로 집권을 하고 그야말로 이 좌파들이 도덕성을 내세워서 지난 정권들과 차별화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놓고 들어가서는 온갖 비리, 권력형 비리까지 포함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지금 조용한 듯 하면서 더 돌연변이 이재명 정권으로 또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패거리들이 또 기득권 주류 세력으로 편입을 하겠다 이건데요. 광화문 당시 이 탄핵,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헌법재판소 부분 등 해서 지금 살살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덮어 씌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엉터리 언론 보도들 많이 있었지요. 거기다가 지금 태블릿 PC 등 해서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재명 이 부분, 지금 윤석열보다는 좀 앞서는 것으로 역전된 지금 여론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에서 신년초에 그동안에 연말에까지 김건희를 세게 때리고 난 뒤에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런 것들을 한목에 지금 펼치면서 특히나 KBS MBC 해서 공영방송을 포함해서 친여 성향의 언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론기관을 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.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봅니다. 지금 TV조선에서 내놓은 여론조사 거의 근소한 차이의 지금 백중세 이거와 오마이뉴스에서 리얼미터와 내놓는 여기가 거의 지금 백중세인데요. 이 여론조사가 맞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조금 윤석열 후보가 좀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가 지금 주춤하고 조금 떨어진 거는 맞다. 그리고 어부지리로 이 도덕성에 별 차이가 나지 않는 둘 다 이런 후보들이 있나 이러면서 안철수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 거는 사실인데요. 이 부분도 예전에 김영삼, 김대중, 노태우 간의 선거처럼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안철수 쪽으로 지지가 조금 올라가는 그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도 있다, 그런 의심이 든다, 이 말씀도 드립니다. 아무튼 이재명은 대장동 의혹으로 완전히 아웃돼야 될 사람이고 그래 해야 되는데 대선 정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대체 어찌된 판인지 국민들에게 지금 이런 도덕성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 이 이재명이 배격하기 지금 무효하게 지금 앞서고 나오는 이 여론조사를 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.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, 국민 74%가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검찰이 지금 정진상이든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자살이 2건이나 있었고,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게 밀고 가지 못한 국민의힘의 패착이 참 크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.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던 공정이나 이 정의가 김건희 건을 민주당에서 뒤를 샅샅이해서 얕은 공격한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. 거기에 대한 공정이나 정의 부분에 상대적인 어떤 우월성이 없어져 버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덕성 문제를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주장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, 경제 문제로 지금 주요 이슈가 옮아가고 있고, 이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비리들도
그야말로 지금은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문재인을 갖고 두드리기도 지금 조금 어려운 그런 지금 난감한 처지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정책 부분은요,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좀 유리하거든요. 기본소득이나 서민층 지지한다 뭐 이런 부분들, 퍼주기 하는 부분들. 그래서 국민들은 일부 저소득층 또 중산층 이하 이 국민들은 솔깃한 것도 사실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재명이 낙마할 수도 있다 하고 관망하던 이낙연 등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결집에 참여하는 그런 형국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, 청와대 또 여러 가지 정치공학자들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저는 벌써 시나리오들을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거기다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정책들을 많이 끌어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하나씩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도덕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우위성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경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 또 서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이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, 연초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는 게 나오는 거는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중앙일보에서는 48% 정도를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 여론이 조금 39% 정도의 정권 안정론보다 앞서는데, 동아일보 또 조사에 보면은 37%를 기점으로 두 개가 정권 안정론 또 정권 교체론의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은 조금 심각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국민의 힘인데요.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여튼 이준석 대표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발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고, 거기에다가 지금 홍준표 전 후보 이런 부분들이 일상평온할 때 같으면 괜찮는데요. 지금 선거 며칠 남지도 않은 한 두어 달 남겨놓은 이 선거판에 자기들끼리 지금 옳고 그르고 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으니,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 이 사람의 발언들 보면은 참 묘하게 정치를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정보도 들고 있고 이러면서도 흠집을 지금 야당에 내고 있는데요. 선대위가 만일에 새로 재편돼서 이준석 부분에 대한 여지가 생겨도 저는 이준석도 정치 생명에 있어서 끝이다. 예전에 유승민 또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맨 앞장서서 가담했던 것 때문에 결국 보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상황 아니었습니까? 이준석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 신세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부터의 처신 정말 잘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, 하나는 어떤 시기든지 지금 당대표가 없는,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당대표가 좀 서툴고 젊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수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통로를 좀 해놓고 선거를 치러야지. 이 사람은 내팽개치고 지금 선거가 되겠습니까? 이준석도 아마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고,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? 자기도 뭐 지방선거도 있고 자기 사람들까지 뭐 다 알지만은, 그러나 보수 세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지금 홍준표 전 후보도 승복하겠다 해놔놓고 지금 묘하게 그런 발언들 하는 거 말 조심해야 한다. 홍준표 전 후보도 이 말씀도 드립니다. 공수처가 민간인까지 사찰을 하고 군이 지금 뚫리고 이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끔찍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은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에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쪽에서는, 이 청와대는 100만 명 광화문에 모이기 전까지는 야당 대응들이 고만고만하니까 우리 이거 그냥 밟고 가자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또 김용욱 교수하고 이재명 대담 프로에서 김용욱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람이다 이런
선각자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. 이 양반, 이 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솔한 발언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은 이 거짓말의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서 자기가 거울 앞에서 여러 가지 덧칠한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,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텐데요. 예고도 했는데,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면은 메시지가 틀려질 수 있겠지요. 그걸 아마 감을 잡고 지금 이 쇄신을 하려고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늦었지만은 지켜봅니다. 그리고 안철수 부분인데요. 이 야권 단일화,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좀 떠서 3파전으로 어느 정도 가는 게 결코 불리하지는 않다. 그러나 안철수 부분과의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저는 안철수가 여권하고 손잡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요. 안철수의 심기를 건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. 지금 사실 후보 3명을 놓고 도덕성이나 안철수 후보가 가장 우위에 있는 거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치라는 게 세력이 있고 양대 지금 정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후보가 훌륭해도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서 뿌리를 내려서 성공하기는, 이번에 대권을 거머쥐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안철수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단일화 협상을 해야 한다,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끝으로 선거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출렁거리지만 저는 음력설 지나고 얕은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비슷한 형국의 싸움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이 지수나 국민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, 워낙 요즘 국민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화가 심하니까요.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. 그렇게 해서 선거 자체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부분들도 국민의힘이 명심하고 지금 대비를 해야 한다, 이 말씀을 드리고요.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관들,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명 전원이 똑같은 만장일치가 어디 있습니까? 통진당 그 이석기 때도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, 그래서 양심 고백이 나올 거다. 태블릿 PC 관계든 뭐든 양심 고백이 나와야 한다. 거기에 연루되었던 주요 정인들도 어찌 보면은 안민석, 손혜원 등해가 그때 이 날뛰던 이 사람들에게 회유되어서 그렇지, 저는 어떻게 보면 진실을 역사 앞에 밝혀야 한다. 밝혀질 것이다, 진실은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.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.